네, 1교시 볼게요. 1교시 보면은 1교시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대충 눈을 훑어봤는데 할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테고 WBS는 왜 나왔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일단 올드 문제가 많이 나왔죠. WBS 이런 거 참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ROI 투자 성과 평가 이제 이런 이제 특히나 올해는 IT 경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출자가 됐기 때문에 ROI, MPV, RR 같은 이런 이제 성과 모델 같은 것들이 계속 출자가 되고요. 탑 같은 것들이 좀 되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는 MES에 저기 변두리에 있는 토픽이었는데 이런 걸 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4번 뭐 이런 것도 나올 만한 것들이고 5번도 좀 올드 문제죠. 근데 6번도 이제 NoSQL에 계속 나오던 문제 그 재탕 그다음에 그 지지난번에 또 이제 평가 모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쌤이랑 그 에이탐이랑 시밤 빼고는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자료가 딱 거기까지거든요. 나온 자료가. 시밤 나왔죠. 그다음에 상관관계, 인관관계 나올 만한 문제고 뉴런 피치 좀 옛날 문제예요. 사실 이것도 옛날 문제 나왔고 가명 임명 처리 기술 모두가 준비하시는 거죠. 인터리빙은 한동안 뜸해 갖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발굴하셨네요. 또 그다음에 랜섬웨어랑 RAS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고 큐비트 나올 만한 문제죠. 그래서 짧게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리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ROI 투자 성과 평가 모델 보시면은 이제 개념 이제 컨셉 자체가 투자 비용 대비 투자 성과를 도출하는 비용 편의 분석인데 투자 성과라는 건 결국 IT가 비즈니스 성과 재무적인 지표에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투자 비용은 개발비, 사람 채용하는 거,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을 쭉 펼쳐놓고 얼마나 이제 투자 대비 뽑았나 실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ROI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한 전체 평가 모델들이고 단계별로 다 어떤 거 지표들을 잡아야 되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에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출제가 되는 게 네, 출제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음으로도 투푸미오, 그다음에 기투구푸 성경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셔서 잘 배치하셔서 도식화하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ES 같은 이제 실행을 관리하는 시스템 말고 전체 그냥 현황판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장비의 현황은 어떻고, 큰 모니터에 현황만 보여준 게 있는데 이제 MES 전에 이거 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뭔가 제조 쪽에 계신 분이 오셔서 낸 게 아닌가. 전체 이제 MES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쫙 펼쳐놓고 보면은 팝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개로 출제가 돼서 두 번 나오기 좀 어렵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 정보를 현장 관리자에 제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간 그런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셨던 분이 아마 2교시 쪽에서 네, SCM이라든지 SCM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1교시 시험 보시면 그거가 이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출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2, 3, 4교시에 이런 류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서도 힌트를 얻으시면서 시험에 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유추는 좀 어려웠겠죠. 네. 근데 기계학습 모델링은 모델업스 결국 이제 모델업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이제 분석 모델의 이제 배포를 염두에 두고 전체 프로세스를 짜는 거기 때문에 뭐 가중치 조정, 하이퍼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볼 수 있고요. 기계학습 모델링에서 얻은 결과를 이제 배포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LOps가 지난번에 회차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두가 되는 기술인 만큼 또 다른 토픽이랑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또 출제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품질 비용 이거 굉장히 올드인데 올드에서 참 발굴하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평 내외라고 이거 외웠던 것들 있잖아요. 예방 평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인데 요거는 이제 두음을 외우신 분들 대부분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인사이트로 보여줄 만한 거는 이제 품질을 신경 쓰면 비용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품질을 높이면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향상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간결이나 3단락에 언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서 큐지도 같은 것도 저희 막 줄줄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이 제시를 하시면은 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부 내용이랑 사례 같은 것들 해놨는데 요것들 이제 너무 올드 문제죠 사실 진짜. 두음 정도는 다 가져갔을 것 같아요.
보통 예방비랑 평가비의 비용을 많이 할당을 안 하다 보니까 뒤에서 사실 실패하는 비용이 커진다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 단계에서 예방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이제 실패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살리셔서 3단락으로 전개를 하셔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푸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C밤이 나왔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쌤은 이제 그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그 초기 뭐 그런 평가 기법 이런 거 아예 없는 조직에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A탐은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 거기서 그 비용을 고려한 게 C밤인데 전체 이제 뭐 성능이나 보안, 사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한 I탐의 결과물로부터 종료 시점부터 이제 C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이익을 모델링해서 최적화하는 것들이 목적인데 사실 비용을 생각 안 한다면은 오버 엔지니어링을 해서 굉장히 되게 고급 아키텍처를 고성능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비용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전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어디서 인터넷에서 긁어오긴 했는데 제일 그래도 답안지 넣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C밤 잘 아시니까 그 정도 하고요. 네, 그 아탐에서 이제 그 품질 특성들에 대해서 하는데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트레이드오프 하면서 이제 비용 효용 국순이라든지 이제 CBAM에서 들어가야 될 이제 그런 키워드 잘 준비해서 넣으셨으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밤이라 읽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히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네, 넘어가시죠. 128회 네. C밤. 네, 넘어가시죠. 상관관계, 인과관계의 비교. 이제 그 선형적, 비선형적 관계냐, 아니면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런 것도 명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데 날씨가 더우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익사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상관관계 있냐, 인과관계가 있냐 이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날씨가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이긴 하나 그게 여기 있는 그 익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마치 이제 붙여놓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하나 인과관계랑 상관관계의 그 차이점 잘 적어주셨으면은 이것도 괜찮은 점수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계 분석 쪽의 문제들은 저희 정말 매 회차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상관 분석이랑 연결이 될 거고,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회계 분석이랑 연결이 될 거고, 상관 분석은 이제 코베리언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 분석은 저희가 알고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정력, 결정계수 이런 부분들이 상관 분석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뷰를 제시를 하실 수 있는 걸로 3달러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푸셨겠죠? 네, 많이 푸셨을 것 같아요. 뉴로모 피치 이게 컨셉 자체가 그런 거죠. 이제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신경 시스템을 모사한 반도체인데 기존에 있던 반도체,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들은 그 현실 세계에 많은 그 복잡한 그 뭐 객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이나 처리하기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뇌를 닮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진정한 이제 그 AI로 가는 이런 게 뉴로모 피치의 컨셉이긴 한데 여기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고성능 시냅스 소자 구현을 위해서는 이제 재료 구조, 소자, 알고리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의 최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꽤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것도 발굴이 돼서 또 끄집어내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또 이제 특히나 관리에서는 이런 반도체 메모리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발굴을 하셔갖고 출제를 하셨습니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문제도 최근에 출제가 됐었고 이제 관련되는 토픽들에 대한 키워드가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그쪽 뉴런 시냅스 그다음에 고속으로 연결되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저항값 뭐 이런 뭐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거기에 대한 키워드들 이제 같이 작성하셨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메모리 인터리빙 제가 참 이게 원래 한동안 하다가 한 작년부터 기본반 할 때 이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고 너무 컴식 문제라서 안 냈는데 네, 이게 나왔네요. 이 메모리 인터리빙이 상위 하위 혼합 세 개가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인터리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액세스를 할 때 한 모듈에 이제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니까 이제 하나 모듈이 페일을 해도 다른 모듈이 영향을 안 받고 하위 인터리빙은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 장애 나면 같이 망하는 거. 그래서 이제 혼합된 모델이 1, 3, 2, 4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 사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잘 선택 못 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그 액세스하는 방식 C 액세스, S 액세스 여기까지만 쓰시면은
거의 이것도 7, 8점짜리 문제긴 한데 준비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메모리 병렬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이고 심화반에서는 기본 토픽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심화반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사실 한동안 계속 내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너무 안 너무 나왔죠. 안 나오니까 다른 거를 좀 내볼까 하고서 이 부분을 좀 안 내는 기수도 있었는데 낸 기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간을 그 COS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는 사실 답이 있는 문제라서 잘못 쓰면 그냥 빵점. 이게 잘 약간 쓰면 그런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제 블로거만 운영 모드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나왔고 약간 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발굴을 하셨네요. 또 그래서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또 다시 끄집어내요. 저희도 다시 다 캐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보면서 관리도 고전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홀히 하면 안 네, 되겠구나라는 다 생각을 캐내야 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랜섬웨어 RASS 제가 또 이거는 또 수업 시간에 꼬박꼬박 하죠. 랜섬웨어는 잘 아시는 거고 이제 기존의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제작자와 공격자가 동일한 컨셉인 거고 이제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는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기술력은 없는 분들 있잖아요. 다크웹 통해서 악성 코드 구입한 다음에 이런 것들 공격을 이제 코드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RS 모델이 레비뉴 쉐어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작자한테 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쁜 짓도 서비스용으로 이제 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해주신 차이점을 잘 구별되게끔 표현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다크웹 얘기도 하시면 좋겠죠. 다크웹도 지난번에 출제했으니까. 큐비트, 네, 요건 또 나올만 했죠. 사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면은 또 그렇게 좋진 않고 요 정도 그냥 딱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비트, 2비트 컴퓨터랑 이 큐비트의 컴퓨터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큼의 정보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요 정도 언급해 주시면은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큐비트 자체가 양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기본 단위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2비트, 0101 이진수 체계잖아요. 그거랑 이제 이 큐비트의 컴퓨팅 체계랑 다른 부분 살짝 보여주시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큐비트는 말씀하셨던 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확률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여기서 0.4다, 그럼 B는 0.6이 되겠죠. 그래서 1일 확률이 60%, A일 확률이 40% 이렇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작성해 주신 그림이고, 예전에는 이 그림까지 심화반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요구까지 되는 걸로 봐서는 양자 문제도 계속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될 수 있게 준비가 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가 또 4교시도 나왔잖아요. 또.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이것도 계속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왔고 그 시험에도 한두 번 정도 나온 이런 주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버전 2가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버전 2 가이드 보시면 요 지금 그 품질 관리 모델이 딱 요건이 박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그냥 이거 쓰란 얘기죠. 그래서 약간 지원하기 약간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전체 품질 관리 활동이 3개예요. 계획, 구축, 운영 및 활용인데 여기 지금 다 그 화면에 보이시죠? 계획 부분, 구축 부분, 활용 및 운영 부분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품질을 활동할 수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지표가 매트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출제가 가능한 문제인 만큼 뭔가 그 도움을 따서 이게 그룹핑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OE가 있었어요. 그래서 COE가 이제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COE가 또 어디 또 QoS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전문가 최고 전문가 조직이래요. 그래서 이 DT의 조직 운영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분산화 모델 같은 게 있고 서비스를 쉐어하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 COE 모델이 있고 센트럴라이즈 모델이 있는데 이 디센트럴라이즈 모델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사업 부서에 그런 이 DT 전문가들 한 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사업 부서마다 배치한 형태. 여러분 회사 그 조직 개편을 하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애자하게 대응이 안 되네. 부서에 전문가 한번 뿌렸다가 관리가 안 되네. 모았다가 모으면 센트럴라이즈 조직, 뿌리면은 디센트럴라이즈 조직. 그다음에 전문가 조직은 얘가 타워에서 이런 정책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배경, 교육 수준 경력을 지닌 최고 전문가 조직이고 이 조직이 이제 이런 DT, 디지털 혁신을 리딩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요 DT 조직 운영 모델 중에 세 번째가 CO인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하신 분들은 개념만 적으셔도 굉장히 좋은 점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CO에 대해서. 네. 아마 이 개념만 알고 계시던 분들은 운이 좋게.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네, 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저 키워드를 예전에 QS 할 때 잠깐 봤었는데 이거 자체가 나와서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귀납적 사고랑 이제 기계학습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학습을 할 때 귀납적 사고를 기반으로 기계학습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근대 AI, 현대 AI,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있는데 이 세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험론적, 귀납 추론적 이런 식의 지금 저희는 AI의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이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 사례를 기반으로 어떤 원리를 뽑아내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기계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보통 이제 인공지능 흐름 보시면은 전문가 시스템부터 먼저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이제 딥러닝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영역 추론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 했던 것처럼 이제 귀납 추론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저희 이제 딥러닝이 넘어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4단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게 필수적인데 이런 것들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돌려주고 고쳐주고 다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되게 많은 컴퓨팅 파워, 리소스들이 필요한 게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모듈화 응집도 결합도가 나왔어요. 참 이게 누군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토픽이긴 한데 이제 응집도 결합도를 너무 이것도 기본 토픽이라 소공할 때는 제가 보통 이제 그 자료 구조 있는 걸 다 외우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그 방향성 뭐 이제 뭐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팬인 팬아웃이 같이 나왔어요. 팬인이라는 거는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어를 당하는 쪽.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시면 G에 대한 팬이는 요 C고 그 만약에 A가 통제한 애들은 A, B, C잖아요. A의 영향을 받는 애들은 그런 걸 이제 A는 3개의 팬아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G는 하나의 팬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이랑 넓이를 고려하면서 모듈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어느 얼만큼의 그 분할 개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모듈화에 대한 뭐 우연적 논리적 이런 것들 잠깐 적어주시고 요 팬인 팬아웃 적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약간 그 접근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팬인 팬아웃은 보통 잘 안 심한 번도 안 다루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많이 다르진 않고 팬이 팬아웃은 여기 소공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 논리 설계에서도 쓰이고 왜냐면 논리 회로들도 회로들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컴포즈된 상태에서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값, 입력 값이 이제 팬인이 되는 거고 내가 출력을 해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값 이게 팬아웃이 되는데 저희 응집도 결합도는 은혼 시절 통순기 내공에 이제 쓰자 이걸로 아마 많이 암기를 준비하셨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딱 끝났으면 조금 정조수가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팬인 팬아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로 쪽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아 모듈화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시고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제 팬인 팬아웃이 이제 어쨌든 이제 MS에서 이제 모듈화에 대한 부분들을 결합도는 낮추고 응집도는 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팬인이 많아야 되고 팬아웃이 적어지는 구조의 시스템이 아키텍처가 설계가 되어야지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모듈화 관점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인사이트를 보여주셔야지 좋은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단순히 팬이 팬아웃까지 작성했으면 한 15점 정도에 생각을 하고 4단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까지 제시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소프트웨어 그 위험무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도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FMA 하좁이랑 STPA 같은 경우는 저희 그 3월달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재근 교수님 출제를 하셨는데 딱 요 내용이 있어갖고 아마 그 모의고사 복기를 잘하신 분들 이 내용으로 제가 그 총평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좋은 점수 받으셨을 것 같아요. FMA 하좁 같은 경우는 늘 준비하는 토픽인 거고 STPA는 이제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요소를 하나의 모델로 표현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 이제 탐색적 추론이 가능한 이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그랬는데 이런 이제 단점, 이제 고려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FME의 주관적인 의견을 작성해야 된다. 하적은 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셨으면은 이것도 무난하게 좋은 점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FMA랑 그 하적 같은 경우는 워낙 빈출이고 STPA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같이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안전 문제는 정말 매차 나왔고 한동안 조금 근처에 안 나온 적도 있었는데 거의 만약에 관리 운영 통합했다 그러면
매 네, 회차 나오죠. 매 회차. 아주 매 회차 좋아하는 나오고 유형이에요, 진짜. 응용도 안전 문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안전 쪽은 저희 나이파에서 나온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까지는 이번에 좀 기간 텀이 있으시니까 꼭 그런 가이드는 한번 읽어보셔도 잘 읽혀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냥 요 토픽만 갖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은 그 답안 작성 뎁스가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학습 요 드디어 나왔죠. 연합학습 다 컨셉 기억하시죠? 데이터 분산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만 딱 중앙으로 싸갖고 이제 그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그 수집이 안 돼도 되는 것들이고 결과만 전송하다 보니까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나 그 합숙에도 많이 출제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처리 흐름이랑 연합학습의 처리 분산 처리해서 모아주는 요 흐름이랑 좀 구분해서 같이 좀 작성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 잘 작성해 주셨으면 이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지지난차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합숙에서도 계속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아마 좀 꾸준히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섞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바로 문제 어차피 다 문제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 SCN 같은 건 사실 좀 접근하기 힘드셨겠죠. 네. 근데 SCN 같은 경우 중요성 하면은 저희 기본반 교재 남아 있는 시칙 효과라든지 이제 이런 불휘 이펙트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요즘 이게 그래요? 안 나오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또 SCM 발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네, 요거 이건 아까 했던 거고 3교시 3교시 모두라도 했고, 했고요. 네. 4교시 이제 NFT 그다음에 리버스 프록시가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사틴이라는 이제 위성 항공 지상 통합 무슨 네트워크인데 이게 그 DBPI의 최신 논문 그 두 개를 가지고 출제를 하신 거더라고요. 일반 자료가 검색이 안 돼요. 그 DBPI 유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 계정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 1교시 했던 분이 양자암호 통신 이것도 같이 해서 내셨죠. 그다음에 영화나 이제 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같은 이제 병행 지역, 동수정 지역 또 나왔죠. 그 뭐 로스트 업데이트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식별과 인증. 지난번에도 약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NFT는 워낙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다 잘 보셨을 테고 마켓플레이스 취약점, 그러니까 오픈시라는 마켓플레이스 취약점은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객 별도 이메일 그 벤더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다운로드하고 외부 당사자랑 공유 이렇게 개인에 대한 그 유출사고인 거죠. 시스템이 아닌. 그다음에 다른 또 보면은 이제 그 해커가 피해자한테 지갑의 모든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링크를 줘서 실수로 누르면은 해커한테 전체 액세스가 다 가는 이런 식의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좀 노출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얘 그 사상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데 거래소가 항상 그 위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공격하는 이제 해커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리버스 프록시랑 이제 디도 사이버 대피소인데 사이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형으로도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사이버 대피소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많이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키사에서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경우는 이제 L7 공격, 접속 해치 제한, IP 제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사이버 대피소 적용한 이 동그라미 영역을 보시면은 실제 정상 트래픽 말고 공격이다 싶으면은 걔를 리버스 프록시가 다른 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활용한 디도스 대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활용을 같이 물어본 건데 지난해에 리버스 프록시가 나왔는데 그걸 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였던 거죠. 저도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주인공은 사이버 대피소가 맞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래픽을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을 백엔드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이제 리버스 프록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서 저희 그 유성 멘토님께서 작성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키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틴 위성 항공 지상 이 자료가 너무 없어갖고 이게 사교시였잖아요. 없는 와중에 이게 긁어 모았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런 문제 있어요. 프로젝트 룬이라고 구글에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 이제 그 와이파이 이런 게 안 되니까 풍선 이제 그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한 풍선을 띄워서 전 세계한테 다 내가 뭘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그 액세스를 하려면은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광고를 띄우고 이런 이제 문제가 2015년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그 전체적인 컨셉이 비슷해요. 그래서
위성 상공 지상을 통합하는 거대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6G를 통해서 일부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재난 대비, 나쿠지형 네트워크, UAV 이런 게 뭐냐? UAV는 이제 무인체잖아요, 무인 비행체, 드론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재난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SLT처럼 그 인터넷 망이나 기지국 망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이제 위에는 잘 이제 그 영향을 좀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페일오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환해주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나쿠 지역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상에다가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깔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망을 땡길 때만 돈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 하면 그냥 띄워고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틴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최신 논문이었습니다. 거의 쓰시는 분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때 신마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규 토픽들을 자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에퀴아노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그 해저 터널을 해저 통해서 케이블.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링크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라든지 아마존 똑같은 걸 하고 있고 그 위성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위성 인터넷에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 잘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